성인 여성,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 중에 한 50%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리통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또 한의원에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정도가 심한 경우는 사실 그렇게 썩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진통제를 먹고도 특별히 이제 통증 제어가 안 되는 정도가 되는 경우는 사실 초경 때부터 좀 미리 좀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심해지지 않은데 조금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보통 생리통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발생하는 기전을 보면 여성들은 이제 배란을 하면서 임신을 준비하게 되죠. 임신을 준비하면 배란이 되면 이제 수정란을 자궁벽에 착상을 시키기 위해서 자궁 내막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정이 돼서 착상하는 임신이 준비가 안 되면 이제 그 자궁 내막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자궁 내막이 탈락하는 기전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자궁을 수축을 시키죠. 자궁을 수축을 시키면서 그 자궁 내막이 자라난 거를 탈락을 시키는 게 생리인데, 진통제를 먹게 되면 일단 빨리 그 진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자궁 수축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진통제는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궁 수축이 조금 덜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 자라난 자궁 내막은 충분히 이게 배출이 돼야 깨끗하게 자궁이 좋은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서 또 다음 생리 때 월경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억지로 막다 보면 어혈이 자궁벽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궁 안에. 그러다 보면 계속 그게 쌓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생리통이 더 심해지고, 처음에는 한두 알 정도 생리 기간에 두 번 정도로 진통이 됐던 게 이 환자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진통제가 효과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혈이라는 게 이 자궁 안에 머물게 되면 나중에 진짜 임신을 준비할 때 이 자궁 내막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울퉁불퉁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착상을 방해하게 되면 난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같은 굉장히 다양한 자궁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경 때부터 생리통이 있고 이렇게 심한 경우는 조금 일찍 생리통을 잡아주어야 일단 그 통증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이런 그 자궁 질환이나 난임 같은 저기로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환자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한방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리통은 원발성 생리통하고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누는데, 원발성 생리통은 이 환자분이 초경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 아까 말한 프로스타글란딘의 어떤 그런 작용이 조금 강하게 있거나 아니면 자궁이 차다, 또는 보통은 자궁이 찬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자궁이 뜨거워도 이런 어혈을 만드는 기전이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생리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단 그 원인을 찾아서 1차성의 경우에는 그 호르몬 밸런스만 잘 맞춰주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다음에 2차성이라는 거는 이런 게 오래되다 보면 아까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근종, 자궁 유착 이런 여러 가지 자궁 질환에 의해서 이제 생리통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아까 1차성인 것 같은 경우는 생리통의 그 아픈 시기가 생리 시작 얼마 전부터 하루 이틀, 2, 3일 정도 가던 게 점점 생리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혹은 한 달 내내 생리가 끝나고도 계속 통증이 심하고 재반 증상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차성으로 되면 훨씬 더 이제 치료도 어렵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진통제는 전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자궁 수축 기전을 일시적으로 막아서 생리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기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통제에 의존하는 습관은 버리시고 이제부터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데, 한약 치료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자궁을 따뜻하게 하든, 찬 자궁은 따뜻하게 하고 너무 뜨거워서 어혈이 생겼으면 그 너무 뜨거운 그 혈열 단계를 식혀주거나, 혹은 몸에 이제 노폐물이 많아서 습담이 쌓인 경우도 어떤 기혈순환을 자궁 쪽으로 기혈순환을 방해를 해서 이게 자궁에 어떤 어혈이 생기게 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전신의 어떤 그런 순환 장애가 보이면 전신적인 순환 장애를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약하게 자궁이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오히려 자궁을 조금
기력을 보충하는 보약을 써서 자궁 기능을 조금 업을 시켜서 일단 그거를 어혈을 조금 치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경우에 심장에 화가 너무 많아도 화는 위로 둥둥둥 뜨면서 아래가 더욱 차가워지는 이런 수승화강의 기제가 무너져도 사실 그때는 화 치료를 해야지 생리통이 고쳐질 수가 있거든요. 보통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생리 주기도 불순해지고 생리통도 심해지는 게 약간 그런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생리통에는 뭐 쑥이 좋다, 뭐가 좋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생리통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이 이게 차서 생긴 어혈인지 너무 뜨거워서 생긴 어혈인지 아니면 순환장에 의해서 습담인지 아니면 워낙 너무 허약한 건지 또는 화병에 의해서 수승화강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건지 정확한 원인을 찾고, 사실 이 정도 10년 이상 된 생리통은 사실 뭐 침이나 이런 치료만으로는 조금 불가능하시니까 치료 기간을 3개월, 6개월 조금 장기적으로 잡으시고 한약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뜸을 뜬다거나 좌운요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적에서는 원홀요법을 한다거나 다양한 온홀요법이 있어요. 그거는 자궁을 따뜻하게 하면 자궁 수축할 때 이렇게 딱딱해진 자궁에서 이게 수축을 하면서 밀어낼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완을 시키면 생리통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온열 치료와 그다음에 생리 중에도 이 침 자극을 직접 하복부 부분에 맞으면 이 근육이나 자궁을 둘러싸는 그런 근육들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수축하면서 생기는 통증을 조금 줄어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약침요법이라는 게 있어서 약침이 주변에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침도 있고 아니면 염증이 심하면 소염작용을 하는 약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수승화강에 문제가 있으면 면역약침 중에 수승화강 약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화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줘서 순환을 도모하는 그런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장기간 좀 치료를 받으시면 지금 어느 정도 생리 중 내내 지금 통증이 있으신 걸로 봐서는 단순한 1차성으로만 그치신 게 아니고 약간 2차성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지 않아 좀 걱정이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복합적으로 좀 치료를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 주기는 일정하신가요, 시청자님? 네, 좀 어쩌다 한 며칠 정도 틀려요. 아, 그러면 거의 생리 주기는 일정한데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신데 아까 네. 저희 방송하는 거 잘 들어보셨죠? 네네. 네. 혹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서 무슨 네. 기저질환이 뭐 자궁 성근증이라든지 뭐 내막증이라는 진단 받으셨던 적은 없고요. 네. 창피해서 그 산부인과가 거의 남성분이 많잖아요. 네. 네, 아가씨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으시고 네네. 한방 치료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치료는 제대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생리 때마다 생리통 네. 때문에 진통제만 드셨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사실 네. 한방 치료를 그 전에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사실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네. 한 번도 치료를 안 받아보셨으면은 이거는 자신 있게 네. 별로 어렵지 않게 기간은 뭐 3개월이나 뭐 길게 잡아서 6개월 정도는 걸리지만 네. 분명히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산부인과에 가서 무슨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는 네. 저희 한방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치료 시기나 그 치료 기간이나 예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네.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예. 정확하게 아까 뭐 들으셨겠지만 생리통의 원인은 한방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는 자국이 너무 차서도 그렇고 너무 네. 뜨거워서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몸에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태어나기를 너무 자궁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사실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너무 예민하다거나. 그래서 이런 증상은 정확하게 얼굴을 보고 진맥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굉장히 종합적으로 진단을 저희가 해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본인이 의사 선생님 믿고 따라오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계속 설명했던 어떤 생활적인 면 그런 면을 잘 지켜주시면 네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생리통 때문에 생리 기간 중에 이제 뭐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한 것도 사실 문제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2차적으로 나중에 결혼을 하셔서 임신을 준비할 때 자궁에 어혈이 쌓이다 보면 난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난임 환자들이 한의원에 처음 오면 혹은 네. 임신을 준비하는 이제 여성분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 어혈 치료를 해서 자궁벽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그런 치료를 시작을 해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생리통이 심한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자궁 내에 어혈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임신도 사실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혼 막 해서 바로 임신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결혼 전에 아직은 조금 더 젊을 때 그런 어혈 치료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네네. 예, 예. 그리고 뭐 배를 따뜻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무슨 너무 단 음식, 그다음에 카페인, 그다음에 인스턴트, 그다음에 일회용 용기, 환경 오염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생리 중에는 뭐 반식욕 못할 때는 족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아까 뭐 아랫배하고 뭐 등 쪽에 따뜻하게 핫팩을 한다거나 또 너무 꽉 조이는 스키니진이나 코르셋 같은 거 조금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네. 뭐 배꼽티라든지 미니스커트도 자궁을 차게 해줄 때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리 중에는 하이힐 신잖아요. 그러면 네. 이 복부나 이 허리 근육이 굉장히 긴장을 해서 어차피 이게 생리통이 생기는 기전은 이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배가 아픈 거기 때문에 이 주변에 복부, 하복부 주변에 근육이 굉장히 이완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힐 신는 것도 생리 중에 조금 삼가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누워 계실 때 꼭 다리를 이렇게 높이 들게 되면 굉장히 복부가 이완이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자세를 좀 취해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네. 평소에 뭐 커피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너무 차가운 음료보다는 속을 좀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 뭐 계피차 이런 걸 조금 드셔보시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쑥차도 좋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걱정만 하시고 그럴 네. 일이 아니라 하루도 빨리 비용도 조금 들고 네. 기간도 조금 길지만 앞으로 차후에 있을 더 큰 어떤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가까운 전문으로 부인과 보시는 선생님을 찾아보셔서 정확히 네. 진단받으시고 좀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당연히 뭐 마른 나무가 뒤틀리듯이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 아니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뭐 순환을 장애하는 경우 그런 경우 모두 침 치료를 일단 받아보시면 순환이 일시적으로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때 이제 작약감초탕이라고 하는 보험약을 간단하게 써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치료를 받아보시고 저는 생활면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몸을 따뜻하게 하면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그다음에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족욕을 한다거나 평소에 반신욕을 한다거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쥐가 날 때는 땀을 많이 흘리시면 안 돼서 혹시 사우나에 가 있어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목욕탕을 자주 가시면 그냥 순환이 잘 되도록 냉온탕을 한다거나 반신욕 정도를 하시고 절대 사우나는 가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가볍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매일매일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드시면 무슨 고지혈증 이런 거 걱정하셔서 고기 잘 안 드시는데 사실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름기가 많은 단백질이 아니라 뭐 흰 닭고기라든지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꼭 매일매일 섭취하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모가차 있잖아요. 모가차에다가 모가차를 재서 꿀을 충분히 타서 그냥 커피나 이런 차 대신에 이런 꿀로 재인 모가차를 드시면 이 모가 자체가 사실 전근을 푸는 한약재 일종이기 때문에 장복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모가차를 조금 장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권해드립니다.